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무설입니다. 코가 좀 막혀가지고 맹해가지고 목소리가 죄송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 한 달 남았어요. 이제 거의 5월 24일입니다. 지금 대웅전 또 지장전 연잎 빚으시느라고 보살님들 진짜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제 새벽 5시부터 우리 또 여기 시설 관리해 주시는 형춘환 과장님하고 저희 스님들하고 또 이제 불교 대학원, 동국대 불교 대학원 다니는 우리 아르바이트생이 있어요. 경덕고사, 구동환 군하고 또 제 조카, 매주 금요일 날 와서 일요일까지 봉사하고 가요. 지금 이제 신입생인데, 이제 연애도 해야 되고, 막 이제 바쁘거든요. 조속히 연애에 실패해서 출가를 하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작은 소망입니다. 네. 그렇게 이제 스님들까지 해가지고 새벽 5시부터,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뒤에 오늘 사회 봐주시는 우리 윤 거사님께서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네. 이 거리등 설치하는 데에 1,000,000원 든대요. 1,000,000원. 근데 지금 우리는 시설과장님 혼자서 전봇대 나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달았는데, 조계사에서 업체에 맡겨서 단 거보다 더 예쁘게 잘 달았어요. 줄도 팽팽하고, 전기도 이렇게. 근데 이제 과장님이 어제 이제 보니까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3년 전부터 했는데, 또 연세가 60대 중반이에요. 싸울 때는 몰랐는데, 싸울 때는 나이가 안 보이잖아요. 몰랐는데, 어제는 진짜 좀 짠하더라고요. 내가 주짓수 몰래 딸기 좀 챙겨줬어요. 딸기. 네. 어쨌든 이 부처님 오신 날 이렇게 다 이게 복 짓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덕에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음성공양 해주신 합창단 부살님들 정말 이제 거의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요즘에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법회는 좀 축제 같아야 된다고. 그러려면 이제 또 제 법문도 조금 좀 더 정성 들여서 더 좋은 내용으로 말씀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해서 오늘도 어려운 걸 좀 많이 준비했었으나 네. 공에 대해서 다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찰밥 먹으러 내려가려고요. 마지가 찰밥이 올라왔어요. 찰밥을 해줬다는 건 상락행 보살님이 저에게 이제 마음을 풀었다는 거예요. 이제 마음을 나랑 이제 화해의 의미인 것 같아. 야, 찰밥을 해주다니 진짜. 찰밥에 박수 치시는 거예요? 맨날 해달릴게요, 여러분. 최근 얼마 전인데 이제 강남 코엑스에서 저도 총무스님하고 갔다 왔거든요. 이제 서울국제 불교 박람회 그걸 갔다 왔는데요. 여기 이제 슬로건이라고 해야 되나? 입장권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색즉시공, 공즉시색, 당신이 좋아하는 공놀이 이렇게 써 있었어요. 이제 이 불교 교학 중에 이 공사상, 반야사상 이거는 상당히 핵심적이고 어려워요. 사실 어렵습니다. 근데 이걸 조금 더 이제 친근하게 좀 부드럽게 다가서려고 이런 걸 했나 봐요. 25만 명이 왔대요. 작년에 20만 명 왔는데, 그리고 굉장히 젊어요, 연령층들이.
그러니까 막 불교를 어렵게 좀 이렇게 대하기보다는 상당히 이제 좀 친근한 종교로 다가서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가볍게 막 장난치고 그러는 거는 막 나는 좀, 어제도 여기 우리 불일미술관 그 제목을 보고 막 희화화해서 막 불알미술관이라고 막 그래 혼내주고 싶더라고. 진짜 그런 건 너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좀 내가 그래서 한문으로 바꾸자 할까 지금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 너무 심한 건 안 돼요. 요즘에 내가 성질 많이 죽이고 사는데 내가 자, 그렇다면 공이 뭐일까요? 공이. 그러니까 많은 분이 공이라고 하면 그 불교 박람회에서도 이제 공에 대한 설문조사, 뭐 이렇게 질문 퀴즈처럼 공에 대한 대답으로 뭐 상품도 나눠주고 했거든요. 갖고 저랑 같이 간 저 학생이 빨리 답 알려달라고 해가지고, 공은 이제, 고정된 실체가 없다. 다 스스로 그러니까 무자성을 공이라 하는 거거든요. 이제 연기, 모든 건 이제 인연 생기해서 이렇게 이루어진다 하는 내용을 알려줬더니, 이렇게, 뭐지, 그거? 이렇게 좋은 냄새 나는 거? 디퓨저? 그거를 타왔다고 나 주더라고요. 네, 그 공은, 이제 어떤 이런 허공, 물질이 없는 뭐 이렇게 허공, 그런 공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성이 없다, 무자성. 그러니까 자성이란 뭐냐 하면 홀로, 스스로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성질을 말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런 것은 사실 없습니다. 홀로 존재하고 스스로 존재하는 그런 건 없어요. 다 인연에 따라서 생기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제 우리가 등을 달 때도 그 거리등도 혼자 존재할 수 없고, 여기 저도 이제 저희 부모님, 또 부모님의 부모님, 그러니까 조상님들, 그리고 지금 이 제 본문을 들어주시는 여러분들, 또 이제 태어나서는 이제 그 주변 환경들, 학교 선생님들, 다 이런 분들 때문에 제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공의 진정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 그냥 공 그러면서 왜 무슨 불교를 잘못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어떤 이제 영상을 만들 때 이렇게 한숨 쉬면서 막 이렇게 허무한 것처럼 표정을 지으면서 인생은 공하다 이런 장면들이 이렇게 불교의 전부인 것처럼 나올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네. 금강산매경에 이제 금강산매경론이라고 이제 그걸 해석한 분이 원효 스님인데, 그 금강산매경론이 아주 유명하죠. 그 금강산매경에 이 공을 표현한 말 중에 이제 비무불무라고 있어요. 안일비, 없을무, 아니불, 없을무. 근데 이게 해석이 되게 재밌는 해석이에요. 이중부정이거든요. 비무는 이제 없음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불무는 없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냥 단순히 없음이 아니다, 똑같은 말이 아니라 뒤에 건 이중부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비무, 없는 것이 아니다. 불무, 없는 것은 없는 것이 아니다. 이런 거예요. 없는 것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건 그러니까 있다는 거잖아요. 약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왜 이렇게 어렵게 표현했느냐? 공이라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언젠간 이제 이 세상하고 멀어지겠죠. 이별을 하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 와서 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전 공하거든요. 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잘못 이해하면 불교를 어렵게 만들고 이제 모호하다 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전달하는 방법을 많이 연구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도 공부하는 이유가 그거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이제. 괜찮아요. 박수고 뭐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막 치고 싶을 때 치고, 막 졸리면 주무시고, 다리도 뻗고, 뭐. 아니, 그래서 학교 학생들이 저 좋아해요. 하다가, 법문하다가 그냥 애들 힘들어하는 것 같으면 그만한다고 그러고 나가고 그러면 엄청 좋아요. 막 박수 치고, 환호성 지르고. 그래서 이 공이라는 것은, 나라는 고집은 이제 비우되, 이걸 이제 비무라고 할 수 있죠. 내 곁에 인연들, 이 인연들에게는 정성을 다하는 그런 어떤 작용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 이건 불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비무, 빌무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몸이,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나라고 하는 그 고집, 그런 걸 좀 내려놓고 이 주변 인연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이 공의 참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공을 깨달으면 두 가지 변화가 우리 삶에 생깁니다. 첫째는 집착이고요. 집착이 사라집니다. 내 고집이라는 이 고정된 실체가 없는 걸 알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둘째는 이제 이건 제 경우인데요. 감사가 생깁니다. 나 혼자 잘나서 이렇게 사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온 우주의 인연이 나를 돕고 있다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이 공도리를 알면 집착, 감사 이런 것들이 집착은 사라지고 감사가 생겨납니다. 예전에 그 선종 스님들 제가 이제 가끔 뭐 그 선종 스님들을 말씀을 드리면 언제적 스님인지도 모르고 다 중국 스님들이니까요. 이제 한국 스님들도 말씀을 물론 드리겠지만 이런 건 나중에 제가 정리를 해서 나눠드리든지 뭐 그 선맥, 법맥들 나눠드리든지 아니면 그것만 법문 시간에 한번 하든지 할게요. 근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족보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되게 힘들어요. 이렇게 막 알기가. 근데 한번 알려드리고는 싶어요. 그래야 재밌거든요. 또 제가 이제 그 전공을 중국 불교를 하는데 이런 말 해도 되나? 나 중국 불교를 하는데 중국을 싫어요. 중국 사람도 싫고. 근데 그러니까 안 들어오더라고요. 이 글들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조금 좋게 보려고 그래요. 그게 되게 트럼프도 잘한 게 있잖아요. 인궁스님을 보내줬다니까요. 인궁스님. 트럼프가 다 잘못했는데 인궁스님을 법련사에 지금 오시게 했잖아요. 야, 내가 진짜 그렇게 미운 사람도 억지죠, 억지 제가. 네, 그 중국의 그 유명한 선종 스님 중에 할과 방으로 유명한 이제 임재 스님, 덕산 스님이 있어요. 여기 이제 불교 공부 많이 하신 보살님들은 다 아는 얘기예요. 할은 뭐냐 하면 이제 억 하고 소리를 질러요. 방은 뭐냐 하면 때려요. 이게 사실은 그 공을 잘못 알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어떤 집착, 애착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공부를 잘못하는 걸 경책할 때 이 할과 방을 하거든요. 덕산 스님은 이제 뭐 그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나 모르겠는데 점심으로 유명해요. 그 점심, 마음의 점을 어디다 찍느냐. 네. 그러니까 이제 덕산 스님이 예전에 이제 금강경 매니아예요. 이제 금강경을 강의도 잘하고 금강경 공부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이제 선사가 되기 전에 이제 교학을 하실 때 금강경을 맨날 들고 다니셨어요. 근데 이제 그 떡을 파는 어떤 할머니를 보고 배가 고파서 나 떡을 좀 사겠다. 점심으로 하려 한다. 점심으로 먹으려고 한다 했더니 이 할머니가 뒤에 금강경이 삐져나왔나 봐요.
책보에서. 이 할머니도 공부를 제법 했겠죠. 그래서 보살님들 조심해야 된다고. 그래, 점심이라고 하셨는데, 마음에 점을 찍는다는 얘기는 뜻인데, 어느 마음에 점을 찍으시겠냐고 물어봐요. 그 대답을 보고 내가 떡을 드리겠다고, 공짜로.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당황하신 거죠. 덕산 스님이. 쩔쩔매요.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유명한 얘기로 나와요. 점심을 사실 이제 농경 시대에는 이렇게 아침, 저녁만 먹었으니까 그냥 내가 먹고 싶을 때 먹는다. 이래서 점심일 수도 있어요. 하여튼 점심으로 유명한 스님이 덕산 스님이고, 임재 스님이 이제 할로 유명해요. 이제 경책할 때 할 막 하고 소리를 지르죠. 이제 정신을 막 바짝 차리도록. 나한테 소리 지르는 사람들은 뭐야? 그거 할이야. 그게 왜 나한테 소리를 질러? 임재 스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그것도 이제 공에 대한 이야기인데, 살불살조라고 해요. 부처도 죽이고 조사도 죽여라. 제가 이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상기가 왔었어요. 이제 저 이등병 때 저 삼위계 받고 나서 퀴즈인 줄 안 거예요. 화두를. 그래가지고 상기를 알았던 게 이거예요. 부처를 죽이라고 했으니까 부처님한테도 욕을 하고, 조사를 죽이라 했으니까 조주 스님한테도 막 왜 니는 아는데 나는 모르냐 하고 막 욕을 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6개월 정도 되니까 막 얼굴이 막 검붉은 색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제 상기병이 왔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부처님 시대 때도 있었대요. 부정관을 잘못해가지고, 부정관은 뭐냐 하면 애착, 집착을 없애기 위해서 내 몸을 분석? 계속 쪼개보는 거예요. 계속 나누어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는 그냥 오줌, 땀, 피, 이런 오물들로 가득한 오물 주머니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부정관을 너무 열심히 한 결과가 혐오로 이어진 거죠. 혐오. 존중하지 못하고 내 몸도 사랑하지 못하고 또 염세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을 많이 했대요. 부처님 당시에도. 그래서 부처님께서 수식관 해라 했대요. 수식관. 호흡을 세는 선법, 명상. 그걸로 다 고치셨대요. 저도 상기를 수식관으로 고쳤어요. 그거 상당히 효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하셔야 돼요. 그거. 살불살조 이런 것도 공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불교는 이래야 돼. 공부는 이래야 해. 절에 와서는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것들이 물론 맞는 말들이지만 한번 새겨봐야 돼요. 다시. 이게 지금 내가 맞는 건가? 내가 맞다고 하는 것이 진짜 맞는가? 이거를 잘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화두를 한다고 해서 또 명상을 한다고 해서 이 명상이 다른 걸 놓치는 매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불을 할 때 내가 화두를 한다. 그래서 칠정례를 하는데 같이 맞춰서 해야죠, 절을. 안 일어나. 그럴 땐 그걸 놔야지, 이렇게. 그러니까 정확한 수행은 뭐냐 하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할 때 딱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한 도구들이지, 난 이걸 하고 있으니 저걸 안 해. 괜찮아. 이렇게 무시하는 게 옳은 건 아니라는 거죠. 더 말씀을 드리고 싶으나 찰밥 생각이 나서 오늘 본문도 여기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